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고환율의 습격, 환율은 공약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팩트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높아졌을 때,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가 총 3번 있었습니다. 즉 97년도 12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964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 2009년 2월 달에 1534원 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가 한창 할 때 2022년 9월 달에 1430원 갔었는데, 지난해 2024년 12월 달에는 1477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세 번째가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환율이 좀 힘들어졌느냐 봤을 때는요, 그 5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 금리 정책, 국제시장의 위험 선호도, 그리고 무역 수지와 외환 보유고, 이 5가지가 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는요,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2025년 올해 2.2%에서 1.8%로 대폭 낮췄고요. 금리도 여전히 미국보다는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원화의 매력도가 없죠. 즉 이자 매력도가 없다는 뜻이고요.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동안 설이었거든요. 한국은 항상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한데 실제로 최근에 상황이 좀 불안해진 요소가 있고요. 무역수지, 여전히 뭐 수출이 잘 되긴 합니다만 기대보다는 많이 안 되고 있는, 특히 반도체 쪽에 좀 밀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외환보유고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많이 좀 이렇게 소진이 됐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었는데 환율을 방어하느라고 좀 썼거든요. 자, 신흥국,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환율을 봤을 때는 신흥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신흥국들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2가지를 쓰거든요. 첫 번째는 외환 보유고를 꺼내서 시장에 풀어서 즉 외환을 좀 풍부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격 이런 것들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높입니다. 즉 어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 금리보다 해당 국가의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환율 방어를 실패했을 때 한 4가지 정도의 일단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일단 외환 보유고를 꺼냈었죠. 자, 외환 보유고라는 것은 우리가 찍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많이 고갈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가 매우 올라갑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령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2,000원 하게 되면 모든 수입 물가가 2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 신용도의 하락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교환 가치거든요. 환율은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그래요. 즉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라든가 다른 통화를 바꿔서 해외에 나갔을 때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해당 국가의 통화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이럴 수 있겠죠. 지금 1,400원 하는데, 달러원이죠. 이제 원달러 환율이 1달러 1,400원인데 1달러 1원으로 바뀌었다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득이 국제적으로는 1,40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국가의 어떤 신용도를 뭐 바라보는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채권 발행할 때 발행 한도도 많이 못 받을 뿐더러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즉 할인을 많이 해줘야지만 해외에서 국채라든가 우리나라 회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K-팝, 뭐 K-드라마, K-뷰티, 뭐 K자 많이 들어왔습니까 요새? 뭐 K 뭐 푸드까지 있죠. 뭐 K 방산도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K 컬처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환율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서 막 우리가 브라질 뭐 독일을 이겼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국력이 그만큼 좋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스포츠에서 승리를 맛본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환율이라는 것은 국력, 즉 군사력을 기초한 경제력 이런 것들을 다 총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1,500원 시대가 열리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쪽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주가라든가 금리, 물가,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이 좀 걱정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지표 중에서 심리 쪽은 지금 대폭 무너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즉 작년 11월과 12월 한 달 사이에 경제심리지수 ESI라고 하죠. 100보다 높으면 좋은 건데 83.1입니다. 즉 그 전달에 비해서 9.6포인트가 빠졌고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으면 좋은 건데 88.4.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무려 12.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다행히 2%가 안 돼서 1.9%가 됐는데, 물가라는 것은 항상 전년 동월 대비죠. 그래서 전년도가 매우 높았으면 그 다음 연도는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낮아진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좀 걱정이 됩니다. 고환율 시대가 온다고 하면. 전산업 기업 심리지수도 87로 해서 그 전 달보다는 4.5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8대 외환 보유 강대국인데, 물론 1, 2등과 차이가 너무 납니다. 뭐 중국은 3조 달러가 넘고요. 일본도 1조 2천억 달러가 넘고, 뭐 우리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열세인 대만도 한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4,153억 달러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자가 3자로 바뀌게 되면은 외환 어떤 보유에 대한 불안감이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2.3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제로를 유지했습니다. 변동이 없었고요. 미국 주식은 좀 혼조세인데 다우존스는 5.27%가 빠졌고 나스닥은 0.48%가 올랐습니다. 중국은 모처럼 좀 올랐습니다. 즉 상해 종합지수가 0.76% 올랐고 홍콩 항생이 3.28% 올랐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의 대장이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즉 금리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월 평균이 2.589%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조금 내렸습니다. 좀 다행이고요. 상호주식금리도 조금 내렸습니다. 상호주식은행의 전체 평균 예금금리가 1년제 정기예금이 3.33%고요. 그래서 코픽스, 즉 대출 기준금리죠. 이 부분도 내렸는데 잔액 기준이 3.53%고 신규 취급액이 3.35%로 해서 각각 전달에 비해서 0.05%포인트와 0.02%포인트가 내려서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좀 줄었습니다. 문제의 환율입니다. 지난달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41원 92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전달에 비해서 월 평균 45원, 46원 정도가 오른 거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라든가 정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해졌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량 보겠습니다. M2 총통화죠. 증가율이 6.5%로 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0.6%포인트 올랐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0.9조에서 52.39조로 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9.54조 원에서 8.45조 원으로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식형 펀드 잔액은 120조에서 123조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지난달 평균치를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죠. 배럴당 72달러 76센트를 해서 조금 0.19달러 19센트로 올랐습니다. 국제 금시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온스당 7.5돈이 1온스거든요. 2662달러 정도로 보여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6달러 정도가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보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부터 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 그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주택 매매가격 지수에 반영이 돼서 지난 3개월 연속으로 본다면은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0.2%, 0.1%, 0%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약세라는 거죠. 주택 전세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0.2, 0.2, 0.1% 해가지고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 그런, 제로는 아니라는 얘기는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그런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